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 어벤져스들을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남우 전 메릴 린치 한국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예, 지금은 연세대에서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예,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좋은 주식 찾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 얘기를 하려다가 말고 이제 딱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 오늘은 좀 테슬라를 가지고 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바로 좀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여기 이남우 교수님이 쓰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 책을 보면 베일리 기포드라는 자산운용사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테슬라 얘기 들어가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베일리 기포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자산운용사인데 여기가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좀 낯설은 이름 같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라고 어떻게 보면 영국의 그 런던이 은행 증권의 이제 메카고 네. 아주 그 똑똑한 펀드들은 그 에딘버러에 많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지존인데 제가 이제 체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부 펀드인 KIC도 그 베일리 기포드 펀드에 그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검증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뭐 한 10몇 년, 20년 전에 전 세계 한 2주 마케팅 트립을 가거든요. 근데 투자가들 쭉 돌면서 만나면 가장 긴장하는 게 월가의 이제 헤지펀드들, 타이거 같은 데 만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 베일리 기포드 같은 이제 에딘버러를 갈 때는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스코티시 모기지 트러스트라고 런던에 상장돼 있습니다. 시총이 한 27조 원쯤 되고 그래서 이 회사 그 펀드가 그러니까 폐쇄형 펀드죠. 그런데 그 성과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연 23%. 연 23%요? 정말 놀라운 그다음에 성과인데요.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은 연 33%. 그래서 한국에는 오히려 우리 캐시 우드의 그 아크 펀드가 유명한데 그렇죠. 아크보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한 2배 아주 뛰어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아주 진짜 그 S급의 펀드입니다. 저희가 그 베일리 기포드 사실 얘기부터 들어간 거는 이 베일리 기포드라는 이 회사가 투자한 곳 중에 중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일단 아마존을 10년 넘게 투자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테슬라도 거의 10년 전에 남들이 거들떠 보지는 않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산운용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테슬라가 2013년 베일리 기포드가 처음 산 게 테슬라 주식을 2013년인데 당시는 뭐 주가가 주당 7달러, 8달러 뭐 이럴 때 샀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이제 주식을 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2대 주주까지 맞습니다. 오르고 최근에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절반을 또 매각해서 기수가 되고 뭐 그런 스토리인데 이 자산운용사가 왜 테슬라를 샀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일리 기포드는 아주 그 독특한 그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분기 실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1년 정도 연간 실적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 대신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산업이 기업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예상을 해서 아주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보유 기간을 봐도 5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회사의 그 투자 조건에 맞추려면
향후 5년 동안 예. 주가가 최소한 150%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율로 예, 예. 따지면 한 20%쯤 예, 됩니다. 그건 예. 아주 최소 요건이죠. 예.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3년에 7, 8불에서 사서 지금 600불이니까 예. 뭐 한 7, 거의 8년 사이에 한 100배 100배가 오른 정도 거죠. 예, 올랐죠. 거의. 그래서 이제 예. 여기가 눈여겨보는 그 기업들은 공통점이 첫 번째 시장이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커져갈 엄청난 그 성장성을 보인 업종만 그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뭐 치매, 음. 파킨슨병, 음. 그다음에 뭐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성이 큰데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 1등 기업이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뭐 테슬라도 전기차 시장의 마켓시어가 20%가 넘죠. 네. 그다음에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클라우드의 압도적인 1위 압도적 기업이고 1위죠. 예. 그다음에 뭐 구글 알파벳도 한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 마켓시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특한 게 이 회사는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 아니면 지금의 CEO의 능력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 그 리스크 테이킹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혁신 변화를 추구하는 그 문화고 그다음에 CEO 창업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서 소수주주와 같은 배를 타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근데 테슬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를 찾은 이유를 예. 보면 이 회사 웹사이트 보면 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인류의 가장 당면한 핵심 과제는 기후변화 온난화이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아주 깊이 분석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기차이고 전기차다, 이렇게 전기차의 보는군요. 예. 압도적인 위너가 누구냐 하면 테슬라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조금 최근에는 이제 돌출 행동을 네. 하지만 천재적인 예. 아주 그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천재적인 마인드를 가진 CEO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 의해서 테슬라를 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예. 샀죠. 예.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테슬라 똑같은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장단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좋은 주식 고르는 법 하면서 여러 기준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에 요 테슬라도 당연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여러 예. 가지 그 업종의 그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 제가 최근에 모델 Y도 시승을 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 S를 저희 집에서 오래 탔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범용 보급형 제품이지만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서 저는 테슬라의 경쟁력은 의심치 않지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천재적인 경영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분은 항상 그 다음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항상 마음이 가 있거든요. 네. 이분의 이제 자서전 책을 읽어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이분은 화성에 이주한다, 우주 탐험 이런 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이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면 개인이 그 본인이 꿈꾸던 다음 프로젝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장기적인 리스크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코인 관련된 네. 그 일론 마스크의 행동도 네. 본인의 어떤 그 뛰어난 그 천재성을 이제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리스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의 최대의 자산이지만 반면에 또 최대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주주로서는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자산으로 더 평가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있는 게 자산으로 더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고. 주가의 뭐 그런 변동성은 거군요. 뭐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약간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베일리 기포드라는 자산운용사의 선구안 그걸 가지고 또 테슬라의 장점, 단점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당장 좋은 주식보다는 오래 가는 좋은 주식, 10년 넘게 가는 좋은 주식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일리 기포드도 사실 10년 가는 주식을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칙들을 세우고 이제 그렇죠. 찾아간 거잖아요. 테슬라도 찾고 아마존도 찾고 그런 건데 또 대표적인 그런 장기 투자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게 이 워런 버핏.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 얘기도 좀
좀 소개를 좀 예, 해주시죠.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예. 베일리 기포드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고 음.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그 대가라고 그래서 두 분이나 두 회사가 생각하는 게 틀릴 것 같지만 아주 그 주식을 고르는 그 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은 첫 번째 본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된다. 네. 모르는 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네. 워런 버핏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에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바이오나 첨단 IT 기업은 거의 투자를 하지 않죠. 예.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적으로부터 경쟁부터 막아주는 그런 해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경영진이 도덕적이고 역시 윤리가 뛰어나고 경영진은- 그다음에 뛰어나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너무 비싸게 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뭐 급하게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항상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좋은 기업을 이렇게 골라놨다가 이제 저 중저가 가격에 이제 매수하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을 구사하죠. 그래서 네. 실제 장기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베일리 기포드 철학하고 워런 버핏의 철학이 일맥상통합니다. 똑같다. 예, 예.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한 이 10년간은 주식 찾기 뭐 해가지고 2005년 6월 7일자에 이제 조선일보에 뭐 좀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제가 PDF를 좀 뽑았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하여튼 이게 2005년 6월 7일 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이런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05년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16년 전 그때 쓴 기사인데 이거 물론 제가 쓴 건데 이때 이 꼽았던 주식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위가 삼성전자, 네. 2위가 현대차, 3위 한전, 4위 포스코, 공동 5위로는 한미약품 S1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 다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서 놀란 예. 게 역시 조선일보다. 네. 이 과거 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정확한 검증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2005년 6월 이후로 한 몇 년, 16년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5가지 종목의 장기 수익률을 봤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연 그 평균 수익률의 한 1% 정도 이제 배당을 더해서 총 수익률을 우리 독자들은 청취자들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동기간 연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주가가 올라서 예. 연 한 14% 배당 더하면 한 연 15% 수익을 투자가한테 주었고, 현대차는 그보다 훨씬 낮은 연 9%의 수익률. 그래서 이제 배당 1% 더하면 한 연 10% 정도 수익. 그래서 두 개의 그 수출 중심의 그 블루칩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한전은 불행히 주가가 빠졌습니다. 절대 예. 주가가. 그래서 연 1%의 하락을 해서 예. 배당 1%를 받았어도 실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원금만 예. 지킨 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한전에 투자했으면. 예. 포스코와 S1은 각각 4%의 주가가 연 올라서 네. 한 1% 배당을 받았으면 총 5%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극명한 그러한 그 차이를 네. 어떤 기업, 어떤 업종이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삼성전자를 샀으면은 상당히 그렇죠. 좋은 수익을 올리고 이게 만약 그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자녀들한테 뭐 사줬다면 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들었을 만한 주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는 역시 좋은 주식이었네요. 지금 그 과거 저기 실적들을 좀 보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네. 부진했었다. 예. 일단 결국 그 과거 15, 16년 데이터를 봐도 이게 네. 이제 미래 10년, 20년 동안 이제 시사점인데 네. 압도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진 수출하는 기업은 네.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 주식은 성장을 보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건데 예. 반면에 이제 내수 시장은 음. 우리나라 이제 자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은 결국 그 잠재적인 고객이 이제 전 그 국민인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기 성장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가장 또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는 것은 관치, 네. 정부의 간섭을 받는 한국전력, 은행주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10년간은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이것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피해야 할 주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주식을 그러면 좀 피해야 되는 건가요? 좀? 그러니까 제 책에도 좀 예. 적었는데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회사들, 그다음에 내수 업종뿐만 아니라 이제 빚이 너무 많은 기업들. 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주가를 평가할 때 기업의 부채와 시가총액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합니다. 약간 예. 좀 뭐 전문가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이 빚이 너무 많은 회사는 예. 주가가 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그 기업의 주가 시가총액을 누르니까 결국 본격적인 채무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조금 초심을 잃은 경우 그래서 조금 예. 이건 뭐 과거 얘기고 지금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대차 그룹이 2013년에 네. 그 삼성동 부지를 낙찰 예정가의 3배 되는 10조 이상의 10조 원 넘게 그 한전에서 샀어요 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9년까지 ROE를 보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 취임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정상화가 돼서 예. 최근에 선순환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조금 피해야 할 주식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른 뭐 베일리 기포드 뭐 워런 버핏의 장기 투자 원칙 쭉 다 하고 피해야 할 주식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나무가 꼽는 10년 가는 주식을 찾는 저기 원칙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투자에는 애국심이 없다. 네. 가장 장기 성장이 높은 업종, 가장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특히 내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잘 알면 자신감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해서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단말기 시세는 체크할 필요가 없지만 예. 펀디멘털이 변하는지 그거는 예. 계속 모니터를 예. 해야 됩니다. 예. 펀더멘털이라 하면은 원래 자기가 투자할 때 생각했던 그 기준, 그렇죠. 그 기업의 기업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니까 업종의 뭐 장기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좋은 인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헝그리하게 계속 혁신 변화를 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나무 전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한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주식 투자의 성공의 열쇠는 장기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높은 업종, 성장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장기 5년, 10년 보유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장기 보유하기에 적합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 국내 주식 하나, 해외 주식 3개를 드리는데 해외 주식이 많은 것은 해외 주식의 장기 성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아마존, 코스트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구찌 브랜드를 가진 케어링이라는 불란서에 상장된 기업을 4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